한 60대 남성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가 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매달 280만 원이 들어옵니다. 대출은 없고 자녀들도 모두 결혼을 마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노후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전형적인 안정형 은퇴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첫마디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돈 걱정은 아닌데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는 밤마다 스마트폰을 켜고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며 주식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벌 수 없다는 사실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는 요즘 은퇴 세대의 전형적인 불안을 보여줍니다. 과거 부모 세대는 내 집 한 채, 국민연금, 그리고 자식들이 있으면 됐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은퇴했지만 동시에 훨씬 더 많은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물가가 안정적이고 이자율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요동치며 연금의 실질 가치는 해마다 줄어듭니다. 200만 원 연금의 가치는 10년 뒤 150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사람들은 머리로 그 계산을 알고 있지만 몸으로는 더 크게 느낍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장바구니 값이 오르고 병원비와 관리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어떨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후를 둘러싼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감입니다. 과거엔 가족이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고 동네에선 서로의 안부를 챙겼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자식들은 각자 생계에 바쁘고 부모 세대도 아이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합니다. 가족 대신 국가에 기대지만 연금과 복지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그 기대감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심리를 강화시키고 그것이 곧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일할 때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했지만 은퇴 후에는 나를 찾는 전화가 끊깁니다.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누구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사람은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감정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있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이 돈으로도 나의 존재를 지탱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5세 여성 어 씨는 남편이 남긴 연금으로 월 250만 원의 안정적 수입이 있습니다. 10억 원대 아파트에 살고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외로움과 불안을 호소합니다.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녀는 하루를 뉴스와 유튜브로 채우며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사회적 연결이 끊긴 상태였던 겁니다. 이처럼 현대의 불안은 가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과 의미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자기 효용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로부터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기여의 통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지키는 데 집착하거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불안을 키웁니다. 결국 그 불안은 경제의 문제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뿌리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모순은 풍요 속 결핍입니다. 부모 세대는 절약이 미덕이었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남은 게 행복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평생 열심히 모았지만 언제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음에도 소비가 두렵고 여행조차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생기면이라는 생각에 미룹니다. 이렇게 돈은 있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세대의 모순입니다. 해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돈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돈의 의미를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연금은 생존의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담는 공간일 뿐입니다. 불안은 자산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노후의 안정을 결정짓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프레임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하루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연금이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평안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온다. 지금 세대의 은퇴자들이 불안한 이유는 너무 많은 걸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통제가 아니라 수용의 시간입니다. 연금도 집도 자산도 결국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불안을 없애주는 약은 아닙니다.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렇게 요약됩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돈이 있으면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삶을 만들지 모를 때 불안이 커진다. 그래서 연금도 집도 다 있는 지금 세대가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한 것이다. 이제 필요한 건 자산 관리가 아니라 의미 관리다. 자신의 하루를 채우는 시간의 질, 사랑과의 연결, 그리고 스스로를 유용하다고 느끼는 감정이야말로 진짜 부유함이다. 그때야 비로소 불안은 줄어들고 노후는 다시 삶이 된다. 연금도 있고 집도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성실히 일한 덕분에 노후의 최소한은 마련했다고 믿었지만 막상 은퇴해보니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월세 걱정은 없고 매달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데도 왜 밤마다 잠이 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시대와 마음의 문제에 있다. 서울에서 35년간 직장 생활을 한 박모 씨는 62세에 은퇴했다. 퇴직금 2억 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매달 2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 아파트는 대출 없이 본인 명의였고 자녀들도 결혼을 마쳤다. 주변에서는 성공적인 은퇴라며 부러워했지만 박 씨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갈 곳이 없었고 오후가 되면 괜히 관리비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뉴스에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참을 허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없을 때는 돈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더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대가 겪는 불안의 정체다. 연금과 집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마음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들의 불안은 생존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과거 부모 세대는 절약과 근면으로 노후를 준비했다. 집 한 채와 자식이 효도하면 된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 믿음은 꽤 오랫동안 통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와 70대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부모 세대가 살던 시대는 물가가 안정되고 공동체가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 자체가 불확실하다. 물가는 예측 불가능하게 오르고 금리는 요동친다. 연금의 실질 가치는 해마다 줄어들고 의료비와 관리비는 빠르게 상승한다. 사람들은 숫자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 느낄 때 그 불안은 훨씬 크다. 더구나 인간관계의 구조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마을과 가족이 하나의 울타리였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자녀에게 의지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말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깃들어 있다. 가족 대신 국가가 안전망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연금은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만 삶의 의미를 주지는 않는다. 국가의 복지 제도도 개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한다.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을 지탱하던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직장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했고 일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리듬이 끊기고 자신을 찾는 전화도 멈춘다. 사람들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빠르게 잊히는지를 느낀다. 돈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그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온다. 한때 부장이었고 전문가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돈에 더 집착한다. 주식시장을 보고 부동산 가격을 확인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안을 자극한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이 강해질수록 현재의 불안은 커진다. 결국 불안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의미의 결핍이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남편이 남긴 연금으로 매달 250만 원을 받는 65세 여성 B씨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상담 중 이런 말을 했다.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녀의 하루는 조용했고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수록 불안은 깊어졌다. 인간은 경제적 안정보다 사회적 연결에서 더 큰 평안을 느낀다. 그 연결이 끊기면 연금도 집도 심리적 안정을 주지 못한다. 지금의 은퇴 세대가 느끼는 불안은 이런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그 기여의 통로가 사라진다. 이때 사람은 불안을 돈의 문제로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나의 쓸모의 문제다. 그래서 노후의 불안은 경제 문제로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오늘날의 은퇴자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풍요롭지만 동시에 훨씬 외롭다. 그들은 집을 지켰지만 마음의 집을 잃었다. 자녀가 효도하지 않는다고 한탄하지만 사실 자신이 먼저 관계를 닫은 경우가 많다. 세상은 변했는데 마음은 옛 시절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평생 열심히 모았던 돈은 언제 써야 할지 몰라서 묶여 있고 은퇴 후의 시간은 많아졌지만 쓰임이 없어 더 버겁다. 결국 돈은 있지만 자유는 없고 연금은 있지만 평안은 없다. 이것이 지금 세대의 모순이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돈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돈의 의미를 새로 정의해야 한다. 연금은 생존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하루를 담는 그릇이다. 불안을 없애려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이어지는 인간관계, 그리고 하루의 의미를 만드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노후 자산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나 자신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마을의 독서 모임에 나가는 것, 아이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것, 같은 세대끼리 함께 식사하는 것, 그런 작은 연결이 불안을 줄인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지만 관리할 수는 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불안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태어나고 평안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온다. 은퇴 이후의 삶은 통제의 시대가 아니라 수용의 시대다. 연금과 집이 인생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 결국 노후의 안정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돈이 있으면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삶을 만들지 모를 때 불안이 커진다. 그러니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돈은 불안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도구일 뿐이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이 조금 더 단단한 노후를 산다. 연금도 집도 있는 지금 세대가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한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평안은 자산이 아니라 의미에서 온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 의미를 다시 짓는 시간이다.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연금도 집도 마음의 안정으로 바뀐다. 노후의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다.